저는 1968년에 같은 덤불을 심었습니다. 매년 아직도 열매를 맺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단일 덤불 하나에서 50년 이상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토양의 pH가 0.5포인트 너무 높다고 지난 여름에 난리를 피웠던 제 블루베리들을 생각하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50년 동안 수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을 해준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해준 말은 제 정원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탐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덤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 작고 이상한 덤불이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식량식물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식물을 로니케라 캄차티카, 로니세라 캠차티카 또는 가장 흔하게는 시베리아 블루베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스카프 하스캅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 북부의 아이누족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스카프는 대략 장수와 좋은 시력의 열매로 번역됩니다. 아이누족은 수세기 동안 이 열매를 섭취해왔으며 이를 약용이자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여겼습니다. 시베리아 블루베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길쭉한 블루베리를 상상해보세요. 겉은 서리가 내린 듯한 파란색으로 색깔은 같지만 모양은 오히려 작은 원통형에 가깝고 통통한 손가락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사람들이 왜 이것에 집착하게 되는지 즉시 이해하게 됩니다. 그 향과 맛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블루베리와 라즈베리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쩐지 포도 맛도 약간 나고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의 맛이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콤하면서도 동시에 달콤합니다. 무엇보다 제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열매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일반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수치가 현저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시베리아 블루베리가 껍질뿐만 아니라 과육 전체에 그 어두운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잘라보면 내부는 짙은 자홍색, 거의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원과 씨름하지 않고 식량을 재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덤불이 엄청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한성. 우리는 내한성 구역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종은 영하 45도 또는 영하 5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꽃 자체도 영하 7도까지의 늦은 봄서리를 견딜 수 있으므로 4월이나 5월에 갑자기 찾아오는 한파에도 수확을 망치지 않습니다. 산성 토양이 필요하지 않음, 하이부시 블루베리와 같은 재배용 블루베리를 키워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pH를 테스트하고 유황을 첨가하고 특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베리아 블루베리는 pH 5.5에서 7.5 사이라면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아마 토양에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딸기보다 먼저 열매를 맺음. 성장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짧게 느껴지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시베리아 블루베리는 첫 딸기가 익기 3주 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매를 수확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한 주의. 이제 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실수를 저지르면 완벽하게 자라고 미친 듯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덤불을 갖게 되겠지만 열매는 전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베리아 블루베리는 자가 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부 품종은 부분적으로 자가 결실이 가능하지만 생산량이 너무 적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서로 옆에 적어도 두 가지 다른 품종을 심어야 합니다. 똑같은 덤불 두 개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두 개의 품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이 피는 호환 가능한 수분 수여야 합니다. 이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덤불 하나를 사서 심고 2년을 기다려 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같은 품종의 덤불 두 개를 사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이루어지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적으로는 서너 가지의 다른 품종을 구하세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최고의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주도했으며 그들의 보레알 시리즈는 훌륭합니다. 보레알 뷰티와 보레알 비스트 품종은 서로 수분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녀와 야수입니다. 이들은 짝을 이룹니다. 오로라와 보레알리스도 또 다른 훌륭한 쌍입니다. 서로 약 2m 간격으로 심으세요. 완벽한 격자 모양일 필요는 없으며 벌들이 덤불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식물이 많을수록 꽃가루가 많아지고
이는 각 덤불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분 조건만 잘 맞추면 성숙한 시베리아 블루베리 덤불 한 그루는 한 시즌에 24.5kg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그루의 덤불이 있다면 신선하게 먹거나 냉동, 잼, 스무디 또는 케이크용으로 충분할 만큼 엄청난 양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수명입니다.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생산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딸기는 몇 년마다 다시 심어야 하고, 라즈베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심지어 일반 블루베리도 15, 20년이 지나면 수확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블루베리는 30년에서 50년 혹은 그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의 덤불은 거의 6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덤불 몇 개를 심으면 50년 후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 똑같은 식물에서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보가 되는 식물이자 여러분의 땅에 대한 투자입니다. 유지 관리와 노인의 비밀. 유지 관리는 최소한으로 듭니다. 처음 3, 5년 동안은 뿌리를 내리도록 사실상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지치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덤불이 성숙하여 높이와 너비가 11.5에 이르면 가벼운 연례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가장 오래된 가지를 뿌차내어 새로운 성장을 촉진합니다. 열매는 1년 된 가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리고 튼튼한 가지가 자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매년 봄, 새싹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때쯤 각 덤불 주변에 잘 썩은 거름을 둥글게 둘러주고 물을 깊고 흠뻑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고급 비료도 까다로운 방제 일정도 pH 테스트도 없었습니다. 실용적인 식재 팁. 시작하고 싶다면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맨뿌리 식물보다는 2년생 화분 식물을 파는 묘목장을 찾으세요. 더 빨리 뿌리를 내리고 더 일찍 열매를 맺습니다. 심기. 봄이 이상적입니다. 뿌리 덩어리와 비슷한 깊이로 너비는 1.5배 정도 넓게 구덩이를 파세요. 깊이. 너무 깊게 심지 마세요. 관부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부분과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간격. 덤불 사이에 약 2m의 간격을 두세요. 시베리아 블루베리는 엄청난 영양적 이점을 제공하는 진정한 심어놓고 잊어버리는 식물입니다. 그럼 성장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햇빛과 물. 기본적으로 햇빛이 완전히 드는 양지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목들은 오후에 약간의 그늘도 잘 견딥니다. 사실 기온이 더 높은 지역에서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약간 보호받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토양.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시베리아 블루베리는 비옥한 것을 좋아하므로 심을 때 퇴비를 섞어주세요. 멀칭. 밑동 주변 토양을 5, 7cm 두께의 유기물 우드칩, 집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든로 덮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상대적으로 얕은 뿌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층토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주기. 뿌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처음 2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가뭄에 강합니다. 하지만 최대의 수확량을 원한다면 봄철 열매가 발달하는 시기에는 완전히 마르지 않게 하세요. 해충. 유일한 걱정거리는 새들입니다. 시베리아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해충이나 질병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큰 곤충 문제도 없고 심각한 곰팡이 문제도 없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새들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먹이가 나오기 전 계절 초반에 열매가 아주 일찍 익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으면 새들이 수확량을 싹쓸이 할 것입니다. 이때는 방조망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새들과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덤불을 아주 많이 심는 것도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열매가 잎 아래에 매달려 있어서 자연스러운 위장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따기에 완벽한 높이라서 부모라면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덤불에서 바로 딴 신선한 열매를 수확하고 먹는 것에 신나게 만드는 것 말인가요? 이것이 평생의 정원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원예의 세계에서 트렌드를 쫓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최신 품종의 토마토, 가장 화려한 꽃, 어차피 우리 기후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가장 이국적인 과일들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수세기 동안 시베리아, 일본, 캐나다 및 북유럽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이 작고 수수한 식물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살아남을 만큼 강인합니다. 거의 모든 작물보다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게 좋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슈퍼푸드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토양도 필요 없고 유지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알아서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식물 교환 행사에서 만난 그 노인은 제가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던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식물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식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식물은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해가 갈수록 수십 년이 지날수록 묵묵히 열매를 맺으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식물입니다. 올봄에 시베리아 블루베리를 몇 그루 심고 수분을 위한 적절한 짝을 고른 다음 거름과 물을 주고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을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60년이 지난 후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원에 서서 여러분이 심은 덤불의 열매를 맛보며 이 식물을 땅에 심을 만큼 현명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